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양첸하오 대만 외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흘째 1000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 방역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잘 되곤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서는 좀 이렇게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놀라는 지금 수치를 지금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양첸하오 기자가 타이완 이제 출신이니까 네. 최근에 인터뷰하다 보니까 대만의 방역이 아주 훌륭하다더라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인터뷰에서 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타이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번터 확진자는 4월 12일에 나타났어요. 그 뒤에는 지금까지는 번터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서 250일 동안 번터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해외 유입 확진자가 요새 그 증가 추세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만으로 귀국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대만으로 파견된 해외 노동자. 네, 이거는 대만 도착하면 그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격리 수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방역에 어떤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국민한테 계속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요새 그 코로나 백신 중국 국산 백신이 나오잖아요. 중국산 백신. 요새는 그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미 접종했는데 해외 들어간 중국 사람들이 다시 확진이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맞고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에 나갔다고 보니까 거기서 확진이 되더라. 네. 그럼 백신의 효능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정성과 효능은 다 지금 의심스럽죠.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중국 친구를 정말 알아보니까 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그 백신 접종하는 거는 그 의료보험이 부담이 안 돼요. 다 자기 돈을 내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비용이 하나는 한 16,000원, 2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백신은 두 개 이렇게 두 번을 맞아야 하잖아요. 이 비용은 중국의 빈곤층 부담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두 번 접종에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가 드는데 빈곤층들은 이것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백신의 효과 그리고 안정성을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가서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만 더. 중국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우리도 3차 재확산 지금 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그 어떨 때보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잠잠했잖아요. 정말 지금은 확진 환자가 없어요, 중국에? 아니요, 있죠. 나타나죠. 지금 지난달까지 신장. 근데 그 수가 그렇게 애초보다 상당히 적어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중국 공식 발표한 숫자 그리고 상황은 우리가 항상 기자, 저널리스트로서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영 언론은 항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숫자를 의심을 가져야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와치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방역에서 특히 이제 홍보비를 1,200억 원을 썼대더라. 이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올까 하는데
지금 이 1,200억 원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발표된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뭐 그 시작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 6월 12일에 이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치면 한 1,2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당시 언론에서 적극 반영해서 보도를 했고, 최근에는 이것을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 네. 얘기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00억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가라는 거를 좀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네. 채널A에서 관련돼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이라는 걸 작성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이 개발도상국가의 진단 키트나 마스크 같은 이런 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 비용을 그 지난 3차 추경으로 한 200억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야권이 주장하는 이 1,200억이 이 두 예산을 합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개발도상국의 이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게 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ODA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 또는 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기구의 이 선진국 정부에서 이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거를 이제 ODA라고 불러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클럽인 이 OECD에 가입을 한 이후에 그 여러 분야에서 이 공적 개발 원조를 지속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10년간 이 매년 10% 이상 이 자금이,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계속 늘려져 왔는데, 네. 이거를 여러 분야에서 하다가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니까 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1,200억 원이 이 K 방역 홍보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이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그 예산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정작 이 1,200억 가운데 1,000억 정도는 국제협력 사업, 뭐 마스크를 빈곤 국가에게 좀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 사업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그러면 정작 우리가 홍보비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한 60억 정도가 홍보비다. 네. 이것이 이제 K 방역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광고를 통해서 뭐 K 방역이 위대합니다, 뭐 이런 비용이 아니라, 네. 뭐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세요, 뭐 손을 잘 씻으세요, 뭐 이런 이 캠페인성 홍보 예산으로 한 67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예. 1,200억을 주장하다가 정작 홍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 그러면 60억 정도다. 글쎄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언론에서는 정리하고 이건 사실은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따옴표 저널리즘 해가지고 K방역 홍보비 1,200억, 그럼 이건 좀 무리한 보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숫자 차이가 너무 커요. 1,200억과 60억 원. 예. 그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이 1,200원 거의 너무 막대한 숫자니까 먼저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정상훈 기자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예산을 이제 K방역 홍보 예산이라고 잡았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국제협력 사업을 하면서 네. 그 원조를 하면서 이 K방역의 성공 경험을 브랜드화하고 이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이게 K방역의 세계화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문서에 작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ODA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이 재화를 다른 나라에 주는 거니까 이거를 좀 뭐랄까 이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어떤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데 이거를 딱 띄어내서 그럼 이건 K방역 홍보비구나 이렇게 네.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어느 정치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1,200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돈으로 차라리 백신을 사지 뭘 이렇게 홍보를 하나라고 그렇죠.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겠죠. 근데 이 ODA 예산은 뭐 매년 모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기사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 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 맞을 때 이제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얘기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 방역과 이 언론의 관계가 상당히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양채나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확진자 관련된 발표라든가 어떤 수치는 기자로서는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의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포감을 조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기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숙명이 맞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비판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사를 쓸 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K 방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나라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백신을 너무 빨리 맞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떤 비판의 목적이 있으면은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만 데려다가 입장을 밝히니까 좀 이 비판이 굉장히 좀 단순해지고 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 자유가 있는 환경은 사실 소중하잖아요. 예.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잘못 인용한 정치인이나 혹은 언론사가 거의성 없어도 숫자의 파악 경위를 서명하고 또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와치독 정상근 기자, 양채나오 타이완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부동산과 보도,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집값 상당히 좀 높다, 너무 지금 치솟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채나오 기자, 네. 타이완 집값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뭐 타이페이에서도 살기 힘들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힘들어요. 한국보다 우리가 그 부동산의 상황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런 수치가 있어요. 예. 보통 뭐 이 수치가 예를 들면 10 이 수치가 10 나오면 대출 없는 상황에서 10년간 소득을 모아야 이 한 방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죠. 그 넘베어라는 세계 가구의 생활 수준과 부동산 상황을 집계 혹은 연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매년 넘베어가 발표하는 숫자와 랭킹은 우리 뭐 내외신들이 다 제일 많이 인용하죠. 그 올해의 랭킹 상위 탑 10을 말씀드리자면 1위는 홍콩 46.3, 2위는 선전, 광동성 선전, 3위는 북경, 6위는 상해, 7위는 타이베이. 그 상위 탑 10 중에 중화권의 도시는 8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한국은 서울은 17위, 25.1. 네, 굉장히 그 부동산 그 집을 구하기는 힘들죠. 부담이 많죠. 네.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곳은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살펴봤고, 그 민원연이 내는 보고서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3개월간 이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 등 5대 일간지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대 경제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 부동산 관련 보도 논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부동산 광고가 해당 매체에 얼마나 실렸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대조를 해본 기사죠. 그래서 이 비판 보도를 하면 이 시기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는데 이 대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또 언어는 또 긍정적인 언어를 썼는지 부정적인 언어를 썼는지 뭐 이런 점 등을 놓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것만을 넘어서서 물론 이제 정부 비판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광고와 기사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연관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가 그러니까 뭐 조선중앙동아 그리고 한경, 매경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이들 매체에서 이제 대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라는 게 이제 민원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이제 투기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이 관련 매체에서는 뭐 이를 두고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좀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뭐 논설이나 이제 그 사설이 실려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게 민원연의 지금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동산 광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 있다. 이렇게 좀 유의미한 수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유의미한 수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뭐 비판적인 내용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뭐 어떤 뭐 그 누군가의 그냥 그 의식이 반영된 네. 그런 생각이 반영된 그런 결론이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부동산 광고가 많아서 이 정부의 투기 억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좀 이렇게 보는 건 좀 단순한 분석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저는 이 그 보고서를 보면서 좀 다른 부분에 좀 눈길이 좀 많이 갔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신문사가 이 부동산 광고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개입을 한다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동아일보가 이 신문에 이 동아일보 추천 매물이라는 이 부동산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조선부동산 RNC라는 광고 대행사를 세워서 여기서 부동산 광고를 받아서 조선일보에 게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한경, 매경 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이 부동산 판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언론이 많이 비판을 했던 이해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양채나오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보를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외신 기자로서 저도 한국 정부가 계속 대책과 규제만 내고 공급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의 형태를 보면 그 객관성이 사라지게 되고 마치 소수자 혹은 기득이익자의 그런 입장으로 대변하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공중 아니면 공익성의 이익을 위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관된 이익을 위해 비판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모든 언론들이 광고하잖아요. 또 거기서 네네. 수익을 좀 찾게 되고 광고하고 언론은 또 뗄 수도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사를 낸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건 언론사로서의 상당히 좀 치명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언론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예, 마치도록 정상근 기자, 양채나오 타이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